네, 땅 투기 전수조사 대상과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투기 의혹 사례부터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지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희봉 기자. 네. 네, 경기 지역의 땅 투기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 관련 불법 투기를 잡아내겠다고 천명하면서 관련 수사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번 수사의 주축을 맡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팀 규모를 확대해서 기존 특별수사대의 강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까지 투입하는데요. 수사 인력이 2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경기 남부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29일부터 LH 본사와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18명 외에도 6명을 추가로 입건했는데요.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 관련된 인물은 현직 18명,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투기 의혹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된 곳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 광명지구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 공무원 6명, 시흥시 공무원 8명 등 총 14명이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방 용도의 땅을 경매로 취득한 시흥시 5급 공무원은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시는 일찌감치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요. 1차 조사에서 공무원 6명이 반도체 클러스터 행정구역과 인근 땅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분포에서는 전직 고위 공무원과 그 공무원의 부인, 그리고 법무사, 세무사, 공공기관 직원까지 5명이 공동 명의로 택지지구 안에 있는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의 한 공무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4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 공무원은 LH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3일까지 땅 투기 조사 관련 동의서 제출을 집계한 결과 경기도청은 현직 공무원 6,053명 가운데 95%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92%가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본인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은 1명에 그쳤지만 가족 전원에 대한 동의서 제출 거부자는 도청에 8명, GH에는 11명이나 됐는데요. 문제는 공무원 본인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합니다.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100% 전체 다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고 정치권에서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일단 정부 여당은 땅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넘어서 불법으로 거둔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적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친일파 재산 몰수법을 준용해서 과거에 얻은 부당이익까지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에도 이렇게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징역은 5년 이하, 7년 이하 하지만 벌금은 5천만 원, 7천만 원 수준인 것이죠. 경찰이 풀어야 하는 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기더라도 수천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고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냐 또 투자냐의 해석, 그리고 개발 정보의 독점이냐 공론화 이후의 시점이냐 등의 명확한 판단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개발 정보 입수 시점과 또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솜방망이식 처벌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희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